금리와 그 다음에 수익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격? 네. 금리와 가격의 개념? 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은 수업이 가능한 때가 되면 제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지금은 약간 한계가 있는데 구두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은행이 내놓는 어떤 기준금리 네. 뭐 이런 개념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금리를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시자고. 그게 뭐냐면 발행금리라는 게 있고 매매금리라는 게 있어요. 발행금리, 매매금리. 네, 그거는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발행금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업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냥 떠오르시는 기업 뭐 있으세요? 기업이요? 네, 회사.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을 해요. 네. 만약 이번 달에 발행을 한다고 하면 네. 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일단 뭐냐면 회사는 채권이 뭐냐면은 빚지는 거죠. 빚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업에게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이 넣어준 돈이 조달이 돼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삼성전자는 채권을 네. 발행하면. 네. 그러면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은 우량한 회사예요. 신용이 좀 괜찮네. 네네. 그래서 한국 같은 이 정도 규모에서도 그 스트레이트 본드라고 하는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300개 남짓 안 돼요. 한국 전체에서. 되게 적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채권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복재무상담센터에서 연 2%짜리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네네. 발행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채권에서 연 2% 드릴게요. 이 종이 갖고 계신 분한테 써서 줬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고 그쵸. 물론 이 정도는 아니고 정부가 인간 과정을 밟을 수 있어야 되지만 네.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회사들조차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채권 공고를 했을 때 얼마에 사주는 그런 입찰이 가능한 회사가 300개 남짓밖에 안 돼요. 한국조차.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을 발행한다고 쳐볼까요? 이렇게 발행하는 절차를 밟는 거를 발행시장이라고 하고요. 네. 이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거. 네. 삼성전자 채권을 사고 파는 거, 이거 유통시장이라고 해요. 네. 일단은 그런 정도 이해하시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 달에 채권을 1000억 발행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몇 프로로 발행해야 마땅할지를 우선 따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채권은 금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채권을 내가 산 다음에 네. 이자를 얼마를 받으면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줄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얼마 정도 될까요? 삼성전자 같으면 뭐 그냥 은행 예금 정도 수준만 조금만 더 줘도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달라져서 정확한 금리는 훨씬 더 내려갔겠지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채보다도 더 금리가 낮습니다. 와. 왜냐하면 신용 등급이 한국보다 더 높아요. 아니 일개에서는 아니죠. 삼성은 크니까. 네네네. 삼성이라는 그 민간 기업이 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도보다 더 신용도가 좋다는 네,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네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브라질 국채와 현대차의 등급이 같았습니다. 아 브라질 국채를 현대차가요? 네. 야 이거 브라질이 나쁘다고 해야 될까 현대차가 좋다고 해야 될까 애매모호해지네요. 채권의 세계는 좀 묘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10년짜리가 1점 몇 정도 될 거예요. 네. 예, 그런 정도 된다고 하면 이 회사채는 3년이에요 기본이. 3년이니까 훨씬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네. 0.5라고 쳐보자고요. 네. 금리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왔으니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1년짜리 예금이 지금 0.5는 보다는 좀 RP 같은 게 0.5 할 정도니까 사실 네. 얼마 전에 금리 인하해서요. 제가 지금 숫자가 다 정확치가 않아요. 왜냐면 싹 다 네. 바뀌거든요. 이게 나오고 네. 나면. 그런데 어쨌든 0.5라고 쳐보시자고요. 삼성전자가. 자, 삼성전자가 0.5라고 하는 그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원래는 이렇게 정해져요. 삼성전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언더가 나와서 그렇지.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LG전자의 채권 발행 시 금리는 어떻게 결정나냐면 3년 만기 국채 금리에다가 네. LG전자는 여기다 얼만큼 더해서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받으면 되는지를 따지는 그런 개념으로 3년 만기 국채가 0.5라면 LG전자는 거기다가 한 0.2는 보태야 돼. 그럼 발행할 때 0.7로 발행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산돼가지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더 좋으니까 지금 사례가 잘 안 맞았는데 네. 모든 삼성전자 외에 모든 기업은 국채 3년짜리 위에다가 얼마를 더 보태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요 개념을 요거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냥 마음을 딱 낮추시고, 이거 채권 설명이 진짜 어려워요. 네. 이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한번 잠깐만 집중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네. 한 사람은 삼성전자를 다녀요. 한 사람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구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수. 취준생. 그쵸, 취준생. 네. 그럼 삼성전자를 다니는 사람은 3달만 지나면, 취직하고 3달만 지나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상장기업,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니까 신용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네. 완전 우대에 받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은행 TV들 강의할 때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금리 얼마 주시죠? 대출 받으러 오면 딱 하면 벌써 딱딱딱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최고 좋은 등이겠죠. 네. 그럼 지금 금리 바뀌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신용 대출로 3%대 받으면 정말 우수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그 정도 받는다고 쳐보자고요. 이건 지금 금리하고는 안 맞아요. 네.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는 가서 신용대출, 이런 거 신용대출 딱 받으려면, 3%면 딱 받는다면. 이제 3%만 주세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달, 만약에 받은 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3%를 12분의 1 해가지고 매달 내는 네. 방식이잖아요. 지금 B라는 사람, 취준생 입장에서 가보자고. 직업도 없고. 네네. 취준생이 지금 KB은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1,000만 원 대출 신청하려고 하면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가. 네, 가. 언제 쓰려고? 뭐 이렇게 되고 아예 말도 못 걸어요. 그쵸. 근데 굳이 인맥을 동원해서 받는다면 얼마 전에 한 1년, 벌써 1년은 된 것 같은데 한 몇 달 전에 은행 PB분이 그랬어요. 한 15% 나올걸요?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수는 안 나오는데 준다면 그 정도 줄 거다.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라고 쳐보자고요. 신용대출금리 10%.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는 3%였고 네. 지금 백수인 친구는 7%였어요. 네. 그죠? 이게 신용대출 금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상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삼성전자에 취직을 한 거야. 아. 그래서 3달이 지났어. 네. 그리고 KB은행에 딱 가서 나 10% 신용대출인데 나 네. 삼성전자에 3달인지는 아시죠? 회사 들어가서 3달 지나야 대출이 가능한 네. 신분이 돼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증서 딱 가져가서 나 대출 주세요. 이렇게 하면 10%짜리였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3%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쵸. 그죠? 뭐 생긴 게 좀 이상해. 그래서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자료 보고 예. 뭐. 10%에서 3%로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오는 거 이해하시죠? 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금리의 어떤 그 원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얘기할 때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와 백수인 친구는 뭐가 달라요? 신용도가 다르니까 그쵸. 적용 금리가 달랐죠? 맞아요. 얘는 10%, 얘는 3%였어요. 네. 이게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받아요. 기업도 약간 신용이 좋은 기업이 있을 거고 그쵸. 신용이 좀 덜 좋은 그렇죠. 기업이 있을 등급이 거고. 낮은 기업은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3%에 발행한다면 LG전자는 10%에 발행하고 그 정도 차이는 안 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보통 건설사들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채권 금리가. 그렇죠. 네. 평가를 받아서 네. 근데 그 금리가 정해지는 거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신용 등급.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가능하다는 걸 트리플 B 마이너스 네, 네. 까지를 보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정크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네. 부르는 기준 딱 그런 거예요. 한참 우리 그 그렇죠. 신기업들만 그렇죠. 그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1.5인데 이 기업은 3%의 채권이 발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1.5하고 3%의 차이인 1.5 있죠. 네, 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프레드라고 해요. 스프레드. 채권을 투자하시고 채권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때 스프레드라는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차이? 그 채권을 발행한 그 국가든 기업이든 걔가 어떤 더 우량한 대상과 기준이 되는 대상과의 금리 차이 네. 이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얘는 1%인데 네가 3%야? 그럼 스프레드 2가 되는 거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네. 아니면 셰일 기업들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너무 치솟아서 이게 부도를 나타내 준다라고 말했을 네, 때 이 기준금리는 뭐냐면 미국의 2년 만기 국채와 네. 이 셰일 기업의 기업들. 채권
지금 요즘 해당되는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스프레드가 커져서 위험하다고 했던 얘기인즉슨 네. 기준되는 것보다 셰일 기업들의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스프레드가 그리고 커졌다는 얘기는 그렇죠. 신용도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 여기서 하나 더 이해하실 거, 아까 제가 발행금리라고 말했고 네. 매매금리라고 말했잖아요. 네. 지금 좀 전에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셰일 기업들의 채권이 거래되는 채권이 15%가 되고 2년 만기 미국 국채가 1.5여서 네. 이 사이가 벌어진 걸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고 하고 이게 위험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셰일 기업이 발행할 때부터 15%로 발행했겠냐고요. 셰일 기업도 등급상으로는 더블 B나 뭐 예를 들면 싱글 B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발행을 할 때는 7% 정도의 발행을 했거나 이랬을 거라는 거죠. 더 낮았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만약에 6%의 발행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네. 사실 몇 달 전에 6%에 발행했던 셰일 A라는 기업이 네. 지금 코로나가 와서 위험해졌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거래될 때는 15%짜리로 평가되는 거. 네. 그러면 발행할 땐 몇 달 전에 7%로 6%로 발행한 걸 뭐라 그래요? 발행금리. 지금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받는 금리를 뭐라 그래요? 매매금리. 매매금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채권은 그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발행이 되긴 하지만 일단 발행되고 나면 그 회사가 좋아졌냐 나빠졌냐에 따라서 심하면 매일같이 금리가 오르내린다. 네. 채권도 금리가 오르내린다. 채권도 가격이 수시로 변한다. 이걸 개념을 일단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채권이랑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마음속에 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채권 고정이자라는 뜻으로. 맞아요. 마치 예금과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셰일 기업이 A라는 기업이 7%로 몇 달 전에 발행됐을 때 그걸 발행금리라고 말했잖아요. 네. 만기가 3년짜리예요. 네. 그러면 얘를 사서 그냥 3년 들고 있었던 사람은 고정금리처럼 느껴지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죠. 그 사이에 굳어나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예요. 원금도 날리는 그런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정된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가지고 그냥 쭉 들고 가면 고정이 돼요. 네. 그런데 이것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금리를 중간에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살려고 할 때 네. 야, 너네 회사 부도가 가까웠는데 내가 어떻게 예전처럼 똑같은 가격을 주니? 야, 5천 원은 싸줘야 될 것 같아. 원래 이게 10,000원짜리 갖고 있다가 6%에 주는 거였는데 네. 너 이거 10,000원에다 안 사갈래? 부도날 수도 있잖아. 5,000원이면 사갈게. 네. 이 가격이 내려. 채권 가격이 내려.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면은 이 나중에 산 사람은 같은 채권인데 5천 원에 사서 나중에 만기 때 정해진 6%를 받잖아요. 원래 이 발행은 6%라고 써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똑같이 몇 달 전에 샀을 때 10,000원에 사서 6% 받는 사람에 비해서 네. 나는 5,000원에 사서 6%를 받으니까 네. 같은 6%가 아니죠. 그쵸. 5,000원이면 두 개 하나를 더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채권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6%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쵸. 12%짜리와 같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내가 발행된 금리로 그냥 갖고 있는 게 금리가 아니라 그것만이 금리가 아니라 중간에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진다. 매매금리. 그러면 그 매매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가격을 할인해서 네. 금리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금리가 시중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에 있어서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쵸. 근데 요거 이해하시려면 하나 더 말씀드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에 다니는 친구가 백수인 친구가 삼성전자를 들어갔더니 금리가 그러니까 신용대출 받을 때 금리가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죠. 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내가 상태가 좋아지면 나에 대한 금리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발행할 때는 7%짜리였지만 내가 만약에 워렌 버핏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야, 너 M&A 하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면 대형 호재예요. 그죠? 그러면 주식값은 오를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네. 그러나 사람들이 못 봐서 그랬지 채권시장에서 채권값도 오릅니다. 그럼 채권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거래 금리는 떨어진다는 어때? 얘기죠. 그렇죠. 더 안전해지니까. 그쵸. 떨어진 거잖아요. 어차피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퍼센테이지로 예를 들어 5%일 때 맞습니다. 50만 원을 받는다. 네네네. 근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만 원짜리 채권을 한 12,000원에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는 게 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권을 발행할 때 아예 정해진 그걸 우리는 쿠폰이라고 부르고요. 쿠폰. 예, 쿠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셰일 기업이 6개월 전에 7%로 발행을 했다면 죽었다 깨나도 망하지 않으면 연 7%를 주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쿠폰이라고 해요. 네. 그러나 얘를 7%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살 때부터 값이 반이 뚝 떨어지게 네. 5,000원에 사버리면 네. 12%, 7이 14니까 14%짜리를 산 것과 같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그래서 살 때 싸게 사버리면 어때요? 이자가 더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는 값은 떨어져야만 나타나는 효과니까 네. 그게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뭐 이것저것 얘기해서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거는 금리는 그 발행 주체의 신용을 반영한다. 네. 그래서 아까 브라질은 국채인데도 옛날 그 어떤 시절에는 현대차보다도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어. 네. 지금 뭐 아무개 건설 회사는 삼성전자보다 채권 발행할 때 더 높게 발행한다. 네. 왜? 신용이 더 낮음으로. 그쵸. 그런데 이 회사에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 회사가 엄청 대박이 났어. 그러면 거래되는 금리는 더 낮아진다. 아까 그 백수가 네. 삼성전자에 들어감으로 해서 신분이 확 바뀌고 그쵸. 좋아지면 네. 안전해지면 그러므로 국고채 금리와 벌어진 정도에 따라 이 대상 회사나 이 국가의 신용도를 다 볼 수 있는데 네. 이 국가가 위험해지면 기준금리로부터 벌어진다, 좁혀진다. 네. 더 벌어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지표로 스프레드 얘기를 계속 드릴 때 만약에 위험해지면 벌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